자, 다음으로 6.4절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란 뭐냐면 하나의 서블릿을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도와주는 객체가 바로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입니다. 즉, 하나의 서블릿마다 하나의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는 페이지 컨텍스트 클래스의 인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로부터 다른 내장 객체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JSP 웹페이지가 생성될 때 해당 웹페이지에 대한 다양한 속성 정보들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게 바로 페이지 컨텍스트입니다. 즉 하나의 웹페이지 내에서 어떤 정보 공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페이지 컨텍스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는 하나의 서블릿을 관리하는 객체입니다. 즉 하나의 서블릿마다 이렇게 하나의 페이지 컨텍스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와 달리 서블릿 컨텍스트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서블릿 컨텍스트란 클래스는 뭐냐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놈이 바로 서블릿 컨텍스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JSP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내장 객체가 존재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이란 내장 객체가 바로 서블릿 컨텍스트의 인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이 서블릿에서는 하나의 서블릿을 관리하는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 그리고 하나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 내장 객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내장 객체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번 절에서는 우리가 페이지 내장 객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서블릿을 관리하는 페이지 내장 객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를 이용해서 하나의 웹페이지 안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란 놈은 바로 하나의 서블릿마다 하나씩 존재하게 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의 서블릿 안에서만 그 사용 범위가 유효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를 이용해서 속성을 등록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에 set attribute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set attribute 메소드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갖는데요. 첫 번째 등록하려는 속성의 이름, 두 번째 속성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에 컨텍스트 네임이란 이름으로 using page context라는 문자열을 컨텍스트 네임이라는 속성으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속성을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의 서블릿 안에서.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에 get attribute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get attribute라는 메소드는 하나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속성의 이름을 매개 변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컨텍스트 네임이라는 이름의 속성을 등록을 했고, 그리고 컨텍스트 네임이라는 이름의 속성을 꺼내왔습니다. 이 get attribute 메소드의 반환 타입은 오브젝트형입니다. 오브젝트형이기 때문에 적절한 타입으로 캐스팅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링형으로 캐스팅을 했고요. 그리고 그 값을 출력하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작성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et attribute 메소드를 이용해서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의 set attribute 메소드를 이용해서 컨텍스트 네임이란 이름의 속성을 등록을 했고요. 자, 그래서 get attribute 메소드를 이용해서 값을 가져왔습니다. 자, 만약에 오브젝트가 널이 아니면 해당 값을 출력하도록 소스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오브젝트가 널이라면 attribute를 찾지 못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시 한번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등록한 컨텍스트 네임이란 이름의 속성을 재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작성한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결과는 이와 같이 우리가 등록한
컨텍스트 네임이라는 이름의 속성의 값으로 using page context라는 값이 출력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를 이용해서 속성을 등록하고 속성 값을 출력하고 이렇게 정보 공유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코드를 다른 웹페이지에서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JSP 웹페이지에서 우리가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를 이용해서 다른 웹페이지에 등록한 컨텍스트 네임 속성을 호출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는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만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코드의 예상 결과는 당연히 어트리뷰트를 찾지 못했다라는 메시지가 출력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스 코드를 이와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자, 다른 웹페이지에서 등록된 컨텍스트 네임이란 이름의 속성을 가져와라. 그리고 만약에 오브젝트가 널이 아니면 해당 값을 출력하고 오브젝트가 널이라면, 즉 컨텍스트 네임이라는 속성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어트리뷰트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웹페이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작성한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어트리뷰트를 찾지 못했다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됐습니다. 즉, 이 예제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페이지 컨텍스트라는 내장 객체는 하나의 서블릿 안에서만 그 범위가 유효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 컨텍스트라는 내장 객체를 이용해서 하나의 서블릿 안에서의 정보 공유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를 이용하는 포워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는 포워드라는 메소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워드라는 메소드는 뭐냐면 포워드라는 메소드에 의해 지정된 URL로 제어권을 넘기는 데 있습니다. 즉 지정된 URL로 페이지 이동을 하는 것이 바로 포워드라는 메소드입니다. 자, 페이지 이동 우리가 앞서 얼핏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리스판스 내장 객체에 리다이렉트라는 기능이 있었죠. 자, 리다이렉트라는 기능을 구현했었는데 우리가 이 리다이렉트 기능과는 엄연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작 방식 자체가 틀리거든요. 자, 다시 한번 기억을 되짚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다이렉트라는 기능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어떤 A라는 웹페이지를 요청을 하면 A라는 웹페이지에 대한 응답이 돌아올 때 HTTP 헤더에 B라는 웹페이지로 이동해라 라는 헤더가 추가돼서 전달되게 됩니다. 그럼 클라이언트는 이 헤더를 보고 B라는 웹페이지를 다시 요청해서 B라는 웹페이지를 전송받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과정으로 동작하는 게 바로 리스판스 내장 객체의 리다이렉트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포워드라는 메소드는 웹 서버가 어떤 웹페이지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즉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는데, 자, 클라이언트에서 A라는 웹페이지를 요청했어요. 근데 서버에는 A라는 웹페이지에 포워드 B라는 웹페이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라고 하면, 자, A라는 웹페이지에 대한 응답으로서 B라는 웹페이지를 실행해서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로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냐? 클라이언트는 B라는 웹페이지를 호출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클라이언트는 이 실행 결과가 A라는 웹페이지의 실행 결과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다이렉트와 포워드의 다른 점입니다. 즉 리다이렉트는 클라이언트가 응답을 받고 재호출을 하는 과정이지만 포워드라는 기능은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요청을 하면 서버에서 모든 작업이 실행돼서 그 결과만 전달되는 것 뿐입니다. 자, 두 개의 차이를 이제 아시겠죠? 자, 어쨌든 포워드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다른 웹페이지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호출할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어권을 모두 넘겨주게 됩니다. 즉 처음에 받았던 HTTP 서블릿 리퀘스트 리스판스를 그대로
포워드할 웹페이지로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 페이지에서 실행되었던 출력 결과는 전부 다 클리어하게 됩니다. 즉 다 지워진다는 얘기죠. 결과는 다 지워져 버리고 전달받은 제어권을 전달받은 웹페이지의 실행 결과만 리절트만 클라이언트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포워드라는 메소드의 기능입니다. 자, 예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른 웹페이지를 호출하는, 즉 포워드 메소드를 사용하는 페이지입니다. 자, 포워드 메시지를 사용하는 웹페이지를 쭉 보니까 우선 다른 페이지로 포워딩이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열을 출력하고 있죠. 그 다음에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의 포워드 메소드를 이용해서 forward receive.jsp 웹페이지를 실행해라 라고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forward receive.jsp라는 웹페이지가 호출돼서 실행이 되겠죠. 자, forward receive.jsp 웹페이지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니까 request.getParameter에서 name이라는 매개 변수의 값을 출력하도록 딱 한 줄이 딱 작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forward라는 메시지 밑에 제어권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웹페이지를 실행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 하면, 자, 우선 다른 웹페이지로 포워딩이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하지만 forward라는 메소드에 의해서 다른 웹페이지가 호출되는 순간 이 전까지 쌓여있던 프린트 해야 될 구문들은 전부 다 클리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버퍼에 쌓여있던 내용이 전부 다 지워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어권이 forward receive.jsp 웹페이지로 돌아가서 name이란 매개 변수의 값을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제어권은 다시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즉 forward receive 웹페이지만 실행하고 그 결과가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forward라는 메소드의 기능입니다. 자, 한번 코드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forward.jsp 웹페이지를 실행하는데 name이라는 매개 변수로 grace라는 값을 주고서 웹페이지를 실행을 했습니다. 실행을 하니까 이와 같은 결과가 출력이 됐어요. grace라는 한 단어만 출력이 됐습니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페이지 forward라는 JSP 웹페이지가 받은 http 서블릿 리퀘스트라는 객체가 forward receive.jsp로 그대로 전달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forward.jsp 웹페이지에서 출력돼야 될 이 출력 구문이 출력되지 않았죠. 즉 버퍼가 클리어 돼 버려서 전 페이지에 있던 내용은 전부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forward receive.jsp 웹페이지가 실행된 후에 다시 제어권이 이 페이지 forward.jsp 웹페이지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forward라는 메소드의 기능입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forward라는 메소드는 현재 페이지가 받은 모든 제어권을 호출할 웹페이지로 전달해주고 여기서 모든 결과가 끝나버리게 되는 게 바로 forward 메소드의 기능입니다. 자, 다음으로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 include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forward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forward,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우리가 받은 내용을 다른 웹페이지로 전달해 준다 라는 기능이었죠. 자, include라는 기능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다른 웹페이지의 내용을 포함시킨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include의 기능을 할 때 우리가 앞서 배운 것과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시문을 배울 때 include라는 지시문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include 지시문 또한 include라는 지시문 또한 우리가
어떤 웹페이지의 내용을 현재 페이지에 포함시켜라 라는 기능이었죠. 자, 근데 include 지시문을 이용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include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의 내용을 지우도록 할게요. 자, 우선 include라는 지시문, include라는 지시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A라는 웹페이지에서 B라는 웹페이지를 포함하도록 작성을 해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include 지시문을 작성을 하게 되면 이는 B에 있는 내용을 텍스트 그대로를 A라는 웹페이지에 포함시켜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자, 텍스트를 그대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에서 다루고 있는 include는 A라는 웹페이지에서 B라는 웹페이지를 include 했어요. include 하면 B라는 웹페이지를 호출해서 역시 제어권까지 넘겨주게 됩니다. B라는 웹페이지를 호출해서 B라는 웹페이지의 수행 결과 리절트를 전달해 주는 게 바로 include의 기능입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include라는 지시문은 대상 웹페이지의 텍스트 그대로를 포함시키는 기능이지만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의 include라는 놈은 호출한 웹페이지의 실행 결과를 포함시키는 게 바로 두 개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럼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는 include라는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어요. 앞서 forward 메소드와 같이 매개 변수는 호출할 웹페이지의 URL을 매개 변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forward 메소드와 include 메소드의 차이점. 자, forward 메소드는 웹페이지를 호출합니다. 근데 이전 거에 있던 출력 메시지를 클리어 하죠. 아유, 알파벳이 좀 헷갈리네요. 자, 클리어를 하게 됩니다. 즉, 내용이 전부 다 지워져 버리게 되죠. 자, 그리고 요 웹페이지의 내용을 실행한 후에 다시 제어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include는 어떤 웹페이지를 실행하고 다른 웹페이지를 호출할 때 이때 플러시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플러시는 뭐냐면 이 전 페이지에 쌓였던 버퍼에 쌓였던 내용을 출력해버리라는 거거든요. 즉, 이 전 페이지의 내용이 지워지지 않고 출력돼 버립니다. 자, 출력이라고 쓸게요. 출력되고 해당 웹페이지의 내용을 실행해서 리절트가 다시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어권이 다시 돌아오게 돼서 A라는 웹페이지에 남아있는 코드를 다시 실행해서 출력하게 되죠. 실행 결과를. 즉, 이와 같이 include 메소드는 다른 웹페이지를 호출해서 실행 결과를 포함해서 클라이언트로 전달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이 바로 forward와 include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럼 예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웹페이지를 include하는 JSP 웹페이지의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자, 우선 다른 페이지에 include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include란 메소드를 이용해서 included.jsp 웹페이지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included.jsp 웹페이지가 호출되겠죠? 자, 제어권이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name이라는 매개 변수의 값을 출력하도록 코드를 작성했어요. 자, include의 특징은 해당 웹페이지가 호출돼서 다 실행된 후에 다시 제어권이 돌아가는 거죠. 다시 제어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코드 부분 요 웹페이지가 실행되겠죠. 즉, 실행 결과를 우리가 예측해 보면 다른 페이지에 include란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include.jsp 웹페이지 호출돼서 그 결과가 출력되고 나머지 제어권이 돌아왔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include.jsp의 실행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자, 그레이스라는 매개 변수를 전달했고요.
자, 그래서 다른 페이지에 include grace라는 값이 출력됐고요. 이 출력된 값은 included.jsp, 즉 호출된 웹페이지의 실행 결과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어권이 돌아왔습니다 라는 메시지까지가 출력이 됐습니다. 자, forward와 include 요 두 개의 차이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지금까지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